완벽한 연극, 거짓 임신으로 적진을 무너뜨리다. 강재인의 복수극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는 노숙자에게 일부러 수면제를 건네는 척하였고, 이를 눈치챈 노숙자가 강재인의 머리채를 잡고 괴롭힙니다. 이후 약 성분 분석을 통해 그것이 평범한 영양제였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합니다. 노숙자는 유경이가 자신을 속였다며 억울해하는데, 강재인이 도유경에게 노숙자가 물어보면 수면제라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치밀한 연극으로 노숙자를 망상에 빠진 노인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입덧하는 아내를 감싸며 집사람 홀몸 아닌 거 몰라요? 라고 소리치는 황기찬의 모습은 재인의 계략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연약한 임산부의 모습으로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의 심장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밝혀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성숙한 아들의 눈물. 폭풍 같은 암투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슬픈 가족사가 드러났습니다. 강미란이 아들 강승우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고백한 것입니다. 강승우는 도민준을 만나고 그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잠이 듭니다. 강미란은 승우가 잠든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도민준의 집을 방문하고 도민준의 집에서 잠든 승우를 향해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았고, 집안에서 지우라고 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규철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최자영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강미란은 승우가 어릴 때 구진상 의원과 결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든 척하며 듣고 있던 승우의 선택은 분노가 아닌 이해와 감사였습니다. 정호성과 강미란은 서툰 연애를 시작하고, 승우는 정호성과 강미란에게 함께 식사를 제안합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한편 황기만은 사업을 생각한다며 떠난다고 재인에게 말합니다. 욕망의 폭주와 새로운 비극의 씨앗. 한쪽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욕망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마침내 강규철의 수첩에 담긴 비밀, 스위스은행의 차명 계좌를 풀어내고 30년간 축적된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강재인은 황지호에게 다정한 엄마 역할을 연기하면서 강세리보다 더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황기찬의 믿음을 완벽하게 얻어냅니다. 강세리는 강재인과 황기찬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어이없고 짜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최자영의 치매 증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재인이 그녀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69회가 마무리됩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여왕의 고백. 그럼 연극을 했다는 거야? 모든 것은 여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에 오열하면서도 자신의 기억상실이 아버지의 수첩을 찾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엽니다. 최자영은 자신의 손으로 무고한 김도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사실은 강세리의 계략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죽였다며 오열했습니다. 지호는 AB형이에요. 출생의 비밀, 파멸의 씨앗이 되다. 황지호는 유치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황기만의 귀에 스친 이 한마디는 YL가에 심어진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부부의 혈액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아들의 혈액형. 이 출생의 비밀은 황기만에게 강세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되었고, 그는 친자 확인 결과를 손에 쥔 채 10억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하며 그녀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로써 강세리는 사면초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게 죽다 살아나더니 꼬리가 9개가 달렸네. 왜 재인이 기억을 잃은 척하는지 모르겠다는 노숙자의 말에 세리는 재인이 하는 말을 녹음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갈 강재인이 아닙니다. 노숙자가 몰래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것을 눈치챈 강재인은 핸드폰을 빼앗아 녹화 파일을 지워버립니다. 강재인과 신경전이 붙으나 황기만 유괴 사건을 폭로할 수 있다며 노숙자를 협박하고, 노숙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집니다. 노숙자와 강세리는 동맹을 맺고 요리를 하지만 재인이 음식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입덧을 하자 황기찬은 급히 강재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악인들의 자멸, 멈출 수 없는 욕망의 폭주. 클라우드에 최자영이 숨겨둔 황기찬의 불륜 사진을 발견하고 최자영이 함정에 빠진 것을 눈치챈 강재인. 불륜 사진을 황기찬에게 보여주자 황기찬은 딥페이크라며 둘러댑니다. 최자영에게 불륜 사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황기찬은 강세리를 원망하고 둘의 신뢰는 산산조각 납니다. 한편 정윤희는 자신을 사칭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호성은 보험 설계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고된 파국 그리고 새로운 목격자. 모든 사건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운명은 또 다른 목격자를 만들어냅니다. 황기만의 협박에 이성을 잃은 강세리는 그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려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강세리가 황기만을 밀치는 장면을 모두 지켜본 최자영. 치매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못한 그녀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면서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살인과 협박, 벼랑 끝에 내몰린 악녀. 지난 회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강세리의 악행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사람, 치매를 앓고 있는 최자영을 협박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강재인까지 죽일 수 있다는 그녀의 섬뜩한 경고는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가 그녀를 얼마나 위험한 괴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덫, 거짓 유산과 광기의 연기. 이번 회의 백미는 단연 강재인이 설계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강세리를 자극해 남편 황기찬과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게 만들고 황기찬과 세리의 결혼 사진을 보고 유산한 것처럼 연기하는 소름 돋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계산된 비명,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눈물, 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그녀의 광기 어린 연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연극으로 그녀는 자신을 향했던 모든 의심을 동정으로 바꾸고 강세리를 용서받지 못할 악녀로 황기찬을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게 만든 파렴치한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내 남편 작품이야. 너도 한번 당해봐.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누나의 유산 소식에 분노한 강승우가 황기찬의 멱살을 잡고 제이는 친구와 바람난 남편과 지내기 힘들다고 황기찬을 쫓아내려 합니다. 황기찬은 불륜을 부인하지만 황기만의 병실에서 녹음된 강세리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황기찬은 결국 강세리를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재인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강세리 앞에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건넵니다. 내 남편 작품이야. 너도 한번 당해봐. 이 한마디는 그녀의 유산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강세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통쾌하고도 잔인한 복수의 마침표였습니다. 폭풍 속 로맨스와 남겨진 숙제. 강승우는 중학교 때부터 간직해온 도유경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풋풋한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고, 이들의 순수한 감정은 진흙탕 싸움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여전히 강규철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정호성과 강미라는 과거의 연인 사이였음이 밝혀집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사무실에 설치된 도청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강세리의 소행이라고 의심하여 강세리부터 떼어놓을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여왕의 마지막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모든 칼날은 황기찬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작품이야. 완벽한 몰락, 정신병원에 갇힌 악녀. 지난 회 강재인이 설계한 완벽한 덫에 걸려 정신병원에 갇힌 강세리. 그녀는 모든 것이 제인의 모략이라며 발버둥 치지만 이미 제인에게 완벽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황기찬에게 그녀의 절규는 닿지 않습니다.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푹 쉬어. 라고 말하는 황기찬에게 캐서린인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면 미래에 좋지 못할 거라 협박하는 강세리. 황기찬은 계획이 있으니 잠자코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자신을 찾아온 제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강세리의 모습은 한때 여왕의 자리를 넘보던 악녀의 비참하고도 완벽한 몰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숙자는 황기만의 수술이 끝났는데
깨지 못한다면서 덕을 쌓는다고 무속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유경을 찾아갑니다. 황기찬은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으나 정호성이 이미 손을 뻗어서 허탕만 칩니다. 죽은 아들의 진실, 분노로 타오르는 복수심. 강재인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였습니다. 황지호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장난감. 그것이 죽은 아들 은호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선물이며 강세리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주한 교통사고에 엉뚱하게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재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YL그룹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아들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처절한 응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 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넣다. YL그룹에 복귀한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복수의 마지막 열쇠인 아버지의 비밀 수첩을 찾기 위해 회장 사무실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기찬이 찾아둔 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는 YL그룹의 비자금 내역이자 황기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제 모든 패는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엇갈리는 로맨스와 위태로운 평화.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도 새로운 사랑은 싹트고 엇갈린 인연은 계속됩니다. 강승우는 여전히 도유경을 향한 순애보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편 공식적인 연인이 된 강미란과 정호성은 달콤한 사내 연애를 즐기지만 아들 승우의 존재를 차마 밝히지 못하는 미란의 모습은 이들 관계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곧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다. 돌아온 악녀, 더 큰 지옥 속으로. 정신병원에서의 탈출을 애원하던 강세리. 그런 그녀 앞에 강재인은 자비로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 퇴원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원이 아닌 더 잔혹한 지옥으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들 은호의 죽음을 초래한 그녀에게 정신병원은 너무나 안락한 처벌이라고 생각한 제인은 그녀를 다시 YL가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역시 HNK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세리가 필요했기에 이 위험한 동거는 각자의 다른 욕망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시작됩니다. 한편 황기찬은 최자영이 강규철이 죽은 것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치매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왕의 완벽한 연극, 신의 한수, 무당의 폭로. 강재인의 복수는 신의 한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리와 유착관계였던 무속인을 매수해 집안의 모든 악행과 저주가 세리의 짓이었음을 만천하에 폭로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 은호의 이야기를 해맑게 꺼내고 김도윤이 준 녹음기마저 황기찬에게 건네며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진한 아내임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그녀의 소름돋는 연기에 황기찬은 모든 의심을 거두고 제인은 YL가 사람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갑니다. 폭풍 속 엇갈리는 인연들과 새로운 희망. 치열한 암투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들은 피어납니다. 강승우를 향한 황나라에 지치지 않는 직진 애정 공세는 마침내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띠게 하며 새로운 로맨스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한 아들 승우는 어머니 강미란과 정호성의 관계를 의심하며 이들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파국으로 치닫는 YL가의 비극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마지막 카드. 강세리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73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제인은 집안에 특별 게스트를 초대하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바로 강세리의 전 남편 지성준이었습니다. 결혼 사진이 합성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필사적으로 부정했던 그녀의 마지막 발악마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고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그녀 앞에 어떤 잔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수의 여왕이 던진 마지막 한 수가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의 종말. 전 남편의 등장.
너 결혼했었니? 강세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한마디였습니다. 지난 회 강재인이 던진 카드. 강세리의 전남편 지성준이 마침내 YL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합성 사진이라며 끝까지 발뺌하던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는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여자라는 전남편의 경고는 그동안 그녀가 벌여온 모든 악행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성준은 세리가 자신의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다고 제인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세리는 아들 지호와 중국 투자 유치를 핑계대며 황기찬에게 애걸하지만 이미 그녀를 이용할 가치마저 잃었다고 판단한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깨어난 목격자와 흔들리는 출생의 비밀. 악녀의 몰락과 함께 또 다른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가 계단에서 밀어버렸던 환기만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이지만 그녀의 살인 미수 행각을 증명할 유일한 목격자가 깨어나면서 세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한편 강승우는 어머니 강미란과 정호성의 관계를 이어주려다 고모가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정호성을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신이 승우의 친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그의 의심은 YL가를 둘러싼 또 다른 출생의 비밀, 그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여왕의 반격과 위태로운 공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복수의 여왕 강재인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강재인은 세리에게 발악해봤자 자신의 손바닥 아니라며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몸조심하라고 합니다. 노숙자도 세리를 내쫓아야 한다고 하지만 황기찬은 계획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될 위기에 처하지만 승우가 황기찬의 컴퓨터에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하며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녀의 복수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황기찬의 숨통을 조여오는 동안 의문의 디자이너 L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그를 경쟁사에서 영입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강미라는 황기찬에게 L을 스카우트해야 회장의 체면이 설 거라고 몰아붙입니다. 충격 엔딩. 칼끝에 선 여왕. 모든 비밀이 폭로되고 모든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YL 그룹 로비에서 벌어진 의문의 칼부림 사건. 그리고 황기찬을 향하던 그 칼날의 끝에 쓰러진 것은 바로 복수의 여왕 강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기 직전 그녀를 멈춰 세운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잃은 강세리의 마지막 발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원한 관계에 얽힌 제3의 인물일까요? 충격적인 엔딩은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여왕의 집의 다음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칼날 위의 여왕, 모든 것을 꿰뚫어보다. 지난 회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강재인 피습 사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세리의 자작극이자 강재인이 도청기를 통해 미리 파악하고 있던 복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내가 머리 굴리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네. 이미 도청기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제인은 자신을 찌른 칼날마저 황기찬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아내를 향한 기찬의 맹목적인 믿음은 이제 그 어떤 진실도 가려버리는 완벽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제인을 잃고 싶지 않다는 김도윤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미끼로 던지는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은 이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며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완벽한 고립, 악녀의 처절한 최후. 강세리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피습 사건은 오히려 그녀를 완벽한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엄한 사람을 칼로 찔러 이를 그르쳤다며 초조해할 뿐 아니라 황기찬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그녀의 악행에 혀를 내두른 윤비서마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배신은 그녀가 목숨처럼 여겼던 아들 지호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지호는 그녀가 아닌 강재인을 엄마라 부르며 따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한 그녀는 이성을 잃고 분노하지만 이미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진실, 산산조각난 인연들. 파국의 소용돌이는 다른 인물들의 관계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마침내 강승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호성.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속여온 강미란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이별을 고합니다. 이제 막 행복을 찾으려던 미중년 커플의 사랑은 뒤늦게 밝혀진 출생의 비밀 앞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강세리에게 떠밀려 사고를 당했던 황기만은 의식을 되찾지만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하는 비극을 맞이하며 세리는 잠시 안도합니다. 노숙자는 도유경을 찾아가 황기만이 이렇게 된 것이 도유경 때문이라며 유경을 탓합니다. 황기찬은 루이비건을 강미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화살을 강미란에게 돌립니다. 이로 인해 YL그룹에서 강미란의 위신은 추락하게 되고 아들 승우의 존재만이 위로가 됩니다. 완벽한 추락, 설 자리를 잃은 악녀들. 강세리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들 지우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강재인을 엄마라 따르는 모습에 이성을 잃고 발악하지만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재인의 계산된 한마디에 황기찬에게서 완전히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황기찬은 노숙자에게 세리와의 결혼이 실수였던 것 같다고 하며 그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강미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기찬의 편에 선 이사회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내쫓기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배신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때 여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두 악녀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파멸의 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어긋난 인연, 그리고 뒤늦은 참회. 파국의 소용돌이는 다른 인물들의 관계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뒤늦게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정호성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연인 강미란을 외면하고 사고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황기만은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지호를 동생으로 여기고 재인을 예쁜 누나라고 하며 모두를 당황하게 합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이 치매라는 것을 알고 딸 행세를 하지만 김도윤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합니다. 최자영은 잠시 정신이 돌아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윤이에게 딸을 돌봐준 것을 감사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김도윤에게 세리가 엄마에게 한 일을 들은 재인은 분노하며 지호를 건들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산산조각난 인연들과 뒤늦은 후회는 YL가를 둘러싼 비극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여왕의 마지막 승부수. 의문의 디자이너 L. 모든 것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은 강재인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YL그룹의 명운을 건 의문의 천재 디자이너 L을 영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강세리가 마지막 기회라며 매달렸던 그 디자이너를 재인은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완벽하게 가로챕니다. 고마워 여보. 이제 황기찬은 그녀의 가장 충실한 장기말이 되어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무대 위에서 기꺼이 춤을 춥니다. 충격 반전. 붉은 옷의 여왕, 강재인의 귀환. 마침내 YL그룹 로비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가운데 의문의 디자이너 L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렬한 붉은 옷, 그리고 선글라스 아래 숨겨진 얼굴.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복수의 여왕, 강재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여왕의 화려한 대관식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후의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붉은 옷의 여왕, 강재인의 대관식. 지난 회 모두를 숨죽이게 했던 의문의 디자이너 L의 등장.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YL그룹 로비는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억을 잃은 줄 알았던 강재인이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자신을 배신했던 남편 황기찬을 향한 그녀의 싸늘한 한마디는 이제 게임의 주인이 완벽하게 바뀌었음을 알리는 여왕의 대관식이자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디자인팀 팀장 자리를 꿰차고 강세리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며 복수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무너지는 거짓의 성,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들. 강재인의 귀환은 YL가를 지탱하던 모든 거짓의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고모 강미란에게 그동안 기억을 잃은 척 연기했던 이유가 아버지의 유언에 담긴 진실을 찾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통해 오빠의 억울한 죽음과 황기찬의 악행을 모두 알게 된 강미란은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에 황지호가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YL가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인과응보, 추락하는 악녀와 고립되는 악인. 모든 것을 잃은 강세리의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디자인팀 팀장에서 하루아침에 강재인의 커피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그녀의 모습은 처절한 인과응보 그 자체였습니다. 황기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재인이 건넨 녹음 파일을 통해 자신을 향한 칼부림 사건이 모두 강세리의 자작극이었음을 알게 된 그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고 황기찬이 의사와 결탁하여 벌인 만행까지 세상에 폭로되며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강미란은 최자영을 찾아가 대화하는데 치매 증상을 눈치챕니다. 마지막 비극의 목소리,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77회의 마지막에서 정윤희는 도희와 보람의 전화통화 파일을 들으며 아픔을 달래는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지는데 죽은 김도희가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이 발견되며 또 다른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그녀의 처절한 목소리는 YL가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연 이 녹음 파일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까요? 모든 것을 손에 쥔 여왕의 마지막 복수는 어떤 통쾌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이제 단 한 걸음만이 남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진실을 밝힌 음성 복원.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교통사고 음성 파일의 복원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잡음 제거 작업을 거친 파일에서는 김도희의 마지막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최자영의 차에 치일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했던 그녀. 하지만 그 직후 이어진 끔찍한 충돌음과 황기찬과 강세리의 목소리는 그날의 진짜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마주한 김도윤과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게 된 정호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제 복수의 칼날은 정확히 두 사람의 심장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엇갈린 운명, 부서진 사랑과 싹트는 사랑. 진실의 무게는 다른 인물들의 운명마저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뒤늦게 아들 강승우의 존재를 알게 된 정호성은 충격과 배신감에 연인 강미란을 외면하고 삶의 희망을 잃은 강미란은 결국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만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런 그녀를 가까스로 구해낸 정호성은 김도희를 죽인 진범이 최자영이 아닌 황기찬과 강세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비밀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동안 강승우와 도유경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수의 여왕, 용서를 품다. 복수의 화신으로만 보였던 강재인의 또 다른 모습도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고모 강미란이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잘못을 깨쳤으니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그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정호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정의로운 심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김도윤에게 건넨 커프스 하나로 그가 스스로 진실에 다가서게 만드는 그녀의 치밀한 지략은 왜 그녀가 이 집의 진정한 여왕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황씨 일가. 진실이 드러나는 동안에도 황씨 일가의 추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황기만은 엉뚱하게도 전 아내였던 유경에게 첫눈에 반하고 독박 육아에 지친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하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이들의 모습은 YL가의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보여주며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빗소리 너머의 목소리.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교통사고 음성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재인, 김도윤,
그리고 정호성 세 사람이 함께 듣는 그날의 기록. 잡음 너머로 들려오는 김도희의 마지막 목소리와 이어진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는 YL가를 지탱해온 모든 거짓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마주한 도윤의 피 끓는 분노와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게 된 정호성의 경악은 이제 이들의 복수가 단순히 YL그룹을 되찾는 것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심판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회사에 연애를 하러 왔냐는 황기찬에게 강재인은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도윤과 나갑니다. 무너지는 악인들, 흔들리는 거짓의 왕자. 진실의 칼날은 가장 먼저 황기찬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소집된 긴급 이사회에서 정호성은 루이비 측 담당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황기찬이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합니다. 내부 감사라는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그는 강미란의 복직을 허용하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지만 그의 왕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회의 눈물, 용서로 피어난 위태로운 연대.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강미란.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정호성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조카 제인 앞에서 비로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고모 믿어도 돼요? 제인의 원망 섞인 물음은 그녀가 겪었을 배신감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복수를 위해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모의 손을 잡기로 합니다. 이 위태로운 용서와 화해는 YL가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는 강세리에게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가정교사로 이력서를 쓰라고 합니다. 마지막 증인, 그리고 예고된 파멸. 79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윤이는 황기찬을 찾아가 내 딸 살려내라며 절규하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황기찬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정윤이는 제인을 찾아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여기에 집으로 돌아온 황기만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강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아줌마가 나 밀었어 하고 외치는 마지막 장면은 이제 악인들에게 더 이상의 도망칠 곳은 없음을 알리는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복수의 여왕이 내릴 최후의 심판에 모든 귀추가 주목됩니다. 혼돈의 증인, 그리고 마지막 동화줄. 어린아이의 정신 연령으로 돌아온 황기만은 저 나쁜 여자가 나를 밀었어요 라고 외치며 세리를 경악게 하지만 이내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그녀를 잠시 안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이미 황씨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리는 아들 지호를 마지막 동화줄 삼아 지호만 키우게 해달라며 황기찬에게 애원하고 황기찬은 아들을 위해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며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집니다. 용서와 참회, 그리고 불꽃 같은 응징. 파국으로 치닫는 YL가와 달리 다른 한편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미라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도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사 복귀를 제안하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었고, 정윤이는 최자영을 찾아가 오랜 원망을 털어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들을 향한 그녀의 분노는 부잣집 사모님으로 위장한 채 강세리를 찾아가 모욕을 주고 노숙자를 향해 소금 세례를 퍼붓는 불꽃 같은 응징으로 터져나오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겼습니다. 심판의 예고. 가면 뒤에 너튜버.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세리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겠다는 너튜버의 공지가 올라오고 YL가는 발칵 뒤집힙니다. 다급해진 황기찬과 강세리는 너튜버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지만 그들의 소나기에 잡힌 것은 엉뚱하게도 도유경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가면은 모든 의심을 그녀에게로 향하게 했지만 이는 진짜 복수를 위한 여왕의 치밀한 연막 작전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강재인이다. 복수의 활용점정. 80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반전이었습니다. YL그룹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재생되는 폭로 영상. 강세리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 너튜버는 스스로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복수의 여왕, 강재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강재인이다. 기억을 잃은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어 던지고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그녀의 모습은 YL가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드라마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81회는 복수의 여왕 강재인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모든 판을 뒤엎으며 악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과정을 숨막히게 그려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가장 현대적이고 잔인한 방식의 심판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발악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역대급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가면 벗은 여왕, 라이브 심판의 서막. 지난 회 의문의 너튜버로 나타나 모두를 경악게 했던 강재인의 복수는 81회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YL 그룹 이사회장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당당히 밝히고 강세리의 모든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방송을 끄라며 소리치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발악은 투자사 대표 정호성과 김도윤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끝까지 봐야겠다는 냉정한 저지 앞에 무력해집니다. 여기에 결정적 증인으로 나선 도유경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언하며 강세리가 설 자리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복수국의 클리셰를 영리하게 비튼 최고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복수를 넘어 라이브 방송이라는 공개적인 장치를 통해 기업의 운명까지 뒤흔드는 공개 처형을 감행한 강재인의 지략은 그야말로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무너지는 거짓의 성, 완벽한 고립. 라이브 심판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강세리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이미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말아먹는다며 썩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호통과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지호의 지도교사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황기찬의 냉혹한 모습은 그녀를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황기찬 역시 잠결에 강재인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그의 공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끝없는 욕망은 그 역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짓의 성과, 인물들의 처절한 모습은 이 드라마가 가진 막장 드라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세리의 발악과 드러난 비자금. 궁지에 몰린 강세리의 광기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강재인을 향해 선반을 밀어버리는 그녀의 모습은 이성을 잃은 악녀의 처절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도윤이 몸을 던져 막아서며 그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황기찬은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강세리가 통화를 듣게 됩니다. 강세리는 비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에게 말을 안 할 수 있냐고 혼자 말을 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왕의 마지막 수. 회장 해임안. 마침내 복수의 여왕은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강미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황기찬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회장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YL그룹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황기찬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불륜과 살인 미수, 비자금 횡령까지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이 파국의 끝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가면을 벗고 돌아온 여왕의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